환경을 주제로 다양한 이슈를 전하는 월간 뉴이죠. 6월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면서 함께 주목받고 있는 폐배터리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서은수 PD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이제 도로를 보면 전기차 많이 돌아다니는 거 볼 수가 있는데 이 전기차의 이 폐배터리가 문제라고요? 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많은 나라가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네. 최근 유럽연합은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을 승인했고요. 우리나라도 지난해 전기차가 10만 대 가까이 늘었는데요. 전기차는 휘발유나 경유로 움직이는 내연기관차와 달리 전기를 저장하는 배터리가 핵심 부품입니다. 매연 배출이 없어서 친환경 수단으로 주목받는데 이 배터리에는 각종 중금속과 전해액 등이 포함돼 있어서 잘 처리하지 않으면 되레 환경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요. 또 폭발이나 화재 등의 안전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량이 급격히 늘기 전에 폐배터리 처리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 다룬 리포트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동차 부분에서도 탄소가 거의 0이 돼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술이 전기차이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나오는 전기차 폐배터리를 회수해 보관하는 수거센터입니다. 1,000개까지 보관이 가능한 시설에 현재 폐배터리 270여 개가 놓여 있습니다. 한 달 회수량은 20개 정도로 아직 많지 않지만 수년 내로 폐배터리는 급격하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국내에 전기차가 처음 보급된 시점은 지난 201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지난 2020년 13만 대를 돌파했고 지난해만 10만 대가 더 늘었습니다. 예상되는 폐배터리 수만 2025년 3만 개, 2030년 10만 개입니다. 문제는 전기차 배터리의 주된 원료인 리튬이나 망간, 니켈, 산화 코발트 등은 국립환경과학원이 고시한 유독물질이라는 점입니다. 폐배터리를 땅에 묻거나 소각하면 폭발 위험은 물론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폐배터리를 수거해 처리하는 이유입니다. 문제가 오염이나 그런 환경 쪽에 좀 부정적인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배터리들이 지금 이렇게 보기에는 괜찮지만 예를 들면 기계적 충격이나 그런 거 받으면 분리막이 손상되거나 하면 이게 폭발이나 화재 위험성이 있어요. 처리만 제대로 한다면 폐배터리의 활용 가치는 큽니다. 차량용으로 수명이 다해도 배터리 자체 성능이 남아있다면 에너지 저장 장치 등으로 재사용할 수 있고 이보다 성능이 더 떨어진 배터리는 완전히 분해해 니켈, 코발트 등 희귀 금속을 추출할 수도 있습니다. 늘어나는 전기차 수만큼 폐배터리 처리 산업과 시장도 더 커질 것이 분명한데 우리나라의 대응은 더디기만 합니다. 폐배터리 잔여 성능이나 안전성 등을 확인하는 명확한 인증 기준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거점 수거센터는 알아서 자체 기준을 정해 재활용 여부를 결정하는 실정이고 관련 사업에 뛰어든 민간 업체도 임시로 기준을 발급받아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년간 이제 규제 샌드박스 덕분에 이제 운영을 할 수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저희가 추가 신청을 하면 2년 더 유예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 기준이 없어서 규제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었는데 그 남은 기간 동안 규제가 좀 개선돼 주기를 바라는 거고요. 반면 중국과 유럽 등은 국가 표준을 정립하고 수명 주기를 관리하는 등 폐배터리 시장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EU의 배터리 여건 기준이 이제 몇 년 후면 나올 거예요. 어떻게 사용됐고 어떻게 나중에 재활용되고 있는 그런 모든 단계들을 거기에 기입하게끔 될 거거든요. 나중에 수출하려면은 그거를 또 맞춰야 되는 우리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활용을 어떻게 할지 준비를 해나가야 할 때인 것 같아요. 환경 보전은 물론 미래 주목되는 친환경 산업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서은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은 이 폐배터리 양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공공에서 운영하는 센터 몇몇에서 회수를 하지만 앞으로 전기차가 늘어나는 만큼 폐배터리도 늘어날 테니까 이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전기차가 상대적으로 많은 제주도는 별도로 수거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네. 이외에 전국 4개의 거점 수거센터가 있는데요. 모두 공공기관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수된 폐배터리는 센터에서 자체 규정에 따라 잔여 성능을 검사하고 재사용, 재활용 용도를 결정해 민간업체나 연구기관에 매각합니다. 충전과 방전을 반복하면서 테스트를 진행해야 해서 배터리 하나의 잔여 성능을 검사하는 데만 8시간 정도가 걸리는데요. 저희가 취재한 수도권 센터의 경우 아직은 한 달에 20개 정도의 폐배터리가 들어오고 있지만 앞으로 회수량이 늘어나면 공공이 운영하는 센터에서 전부 감당하기는 무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민간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잔여 성능을 판단하는 기준이나 명확한 체계를 정립해야 하는 건데요. 정부도 이런 문제를 인식해서 지난 15일 산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관련 기준을 만들기 위한 첫 회의를 진행했고요. 협의회를 꾸려서 앞으로 폐배터리의 회수와 보관, 해체 등 재활용 전 단계를 표준화하기 위한 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직 뭐 갈 길이 멀어 보이지만 이 재활용 처리 체계 잘 구축되면은 앞으로 이제 폐배터리 이제 활용 가치도 더욱 높아질 것 같은데요. 자, 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 폐배터리의 이 재활용 시장이 상당히 주목받고 있다고요? 네, 환경 보전 가치뿐 아니라 경제적 이유로도 폐배터리 산업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네. 세계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은 2030년까지 12조 원 규모로 성장할 거란 전망도 나오고요. 네. 폐배터리에 들어있는 니켈, 코발트 등 희소 자원으로 꼽히는 원료를 뽑아내서 다시 쓸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최근 원재료 가격이 폭등하면서 폐배터리 재활용이 더욱 주목받고 있고요. 중국이 특히 이 부분에 적극적인데 정부가 핵심 소재 회수율 목표를 제시하고 자동차 생산 기업에 재활용 책임을 부여하는 생산 책임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유럽연합은 환경정책을 강화하면서 전기차를 만들 때 특정 비율 이상 재활용 원료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산업 표준이 되면 한국 완성차 기업이나 배터리 제조업체도 국제적인 기준에 따를 수밖에 없어서 폐배터리 시장 육성이 더 시급해 보입니다. 네, 월간 유입저 6월에는 우리가 좀 더 고민해 봐야 할 환경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7월에는 어떤 이야기를 다루나요? 네, 7월 월간 유입저는 청년이 주제입니다. 가장 시급한 주거 문제를 포함해서 청년 정치인, 지방으로 간 청년 사례 등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드릴 계획인데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네. 청년 문제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이제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